당신은 여자가 그를 뒤쫓기를 거부할 때 남자의 침묵이 어떻게 더 무겁고 더 깊고 거의 손에 잡힐 듯이 되는지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느낌이나 관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확신에 찬 외양의 표면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무의식의 떨림. 그것은 칼 융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의 속삭임입니다. 심리에 숨겨지고 인식되지 못한 부분들, 모든 외적인 환상이 사라질 때에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녀가 쫓지 않을 때 그는 피할 수 없는 거울과 마주합니다. 그에게 욕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 안에서 회피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추구의 불안한 에너지로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요함은 힘이 되고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거부의 공간 안에서 남성의 자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세기 동안 남성들은 정복을 통해 존경, 욕망 혹은 욕망받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조건 지워져 왔습니다. 욕망받는다는 것은 확증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을 원하던 여성의 시선이 없을 때 그는 불충분함의 메아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가 그를 뒤쫓지 않을 때 그는 그녀의 무관심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영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매력, 지배, 가짜, 자신감 뒤에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기 자신과 그 안에는 잠재울 수 없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왜 그녀는 나를 확증하지 않는가? 왜 그녀의 조용한 거절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드는가? 이것들은 질투나 전략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공허와 마주합니다. 오랫동안 힘의 이미지 뒤에 숨겨왔던 공허. 자기 확신의 외피, 세심하게 갖고 온 통제의 가면 밑에는 언젠가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소년이 서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아직 자신의 독립성과 화해하지 못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쫓기를 거부할 때 그녀는 그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성 원리를 구현합니다. 윤기 아니마, 즉 영원한 여성성이라고 불렀던 것. 욕망을 일깨우면서 동시에 자아에 도전하는 힘. 그녀의 거부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입니다. 그녀는 그의 필요에 굴하지 않으며 관심으로 그의 가치를 확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기 자신 안에 머뭅니다. 흔들림 없는 그가 마주해야 하는 문턱으로. 그리고 그 문턱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말해지지 않은 두려움들. 역설은 분명합니다. 그녀가 그를 더 많이 쫓을수록 그는 자신과 마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녀가 그를 찾을 때 그는 자신의 가치가 외부에서 확증된다는 환상 속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멈춰서서 자신의 가치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녀는 그에게서 그 약을 빼앗습니다. 그녀의 고요함은 그가 물러서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림자가 깨어납니다. 그것은 불충분함에 대해, 한때 사랑을 갈망하며 떨던 소년에 대해,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는 남자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시험이 됩니다. 존재, 용기, 진정성의 시험. 그녀의 고요함은 그를 매력이나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가치가 조건부라는 두려움, 자신의 욕망이 상호 인식보다 욕망받고자 하는 필요에서 더 비롯되었다는 두려움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녀의 거부는 부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구현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관심과 기대의 소음 속에서 잊어버리는 진리를 그녀는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거부 속에서 그녀는 주권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확증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서 창조합니다. 그녀의 힘은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 안에 안식하며 두려움, 조작, 승인에 대한 필요로는 움직일 수 없는 여성의 고유한 매력입니다. 이 존재는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를 작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지어온 구조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남자와 억눌러온 진리 사이의 간극을 느낍니다. 그는 통제의 상실, 그녀의 관심을 강제로 얻거나 그녀의 의지를 굽히는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그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는 두려움, 선택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마주보는 두려움. 그러나 그녀의 거부는 잔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문입니다. 자아를 넘어 성장하고 남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는 조용한 연금술입니다. 그녀는 거울, 불, 문턱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녀의 존재를 통과하기 위해 그는 정복과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그는 진정성, 취약성, 자기 인식 속으로 들어섭니다. 어떤 남자들은 물러나 그들의 자아를 먹여주고 불안을 달래주는 여성들의 안전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가 구현하는 조용한 요구에 끌려서 지금까지 자신들이었던 것보다 더 많은 존재가 되라는 초대에 의해 여성에게 이 거부는 똑같이 변혁적입니다. 쫓지 않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의존의 순환을 의식적으로 끊는 것이며 불안한 헌신의 오래된 패턴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이든 문화적이든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버림받는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사랑이 붙잡아야만 남는다는 두려움. 자신의 고요함 속에 머무르면서 그녀는 변합니다. 그녀는 평화, 인정, 가치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은 그녀 자신 안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입니다. 그녀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숭배했던 것을 구현합니다. 자기 절제, 외부의 혼돈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 왕국과의 조화.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는 그 안에서 힘의 가장 높은 형태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진리에 의해서만 인도되며 흔들림 없는 인간을. 그녀의 뒤쫓기를 거부함은 이 지혜의 실천입니다. 그녀의 고요함은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 깊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지향을 통해 끌어당기는 중력장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름 붙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불안, 조롱, 작은 시험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서 인식이 일어납니다. 원초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욕망보다 오래된 무언가. 자아에 가면 너머로 뻗어 자아의 거친 영역을 잡는 무언가. 그녀의 침묵은 자율성, 온전함, 힘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그를 소유로 부르지 않고 그의 불완전함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안의 온전함으로 상승할 잠재력을 깨우거나 그를 오랫동안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해온 익숙한 환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지연, 모든 신중한 부재, 외부에서 그를 확증해 주기를 거부하는 모든 조용한 태도는 시간을 느립니다. 모든 대답 없는 메시지, 모든 응답 없는 제스처는 용광로가 됩니다. 그 용광로에서 그는 자신을 규정하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욕망받지 않고도 충분한가? 이 질문은 거절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를 치는 것은 그녀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녀가 자에 의해 움직이는 욕망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드러내는 그의 자신의 그림자의 진실이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부재가 없다. 그녀는 순수한 존재이다. 그녀의 거부 속에는 잔인함이 없다. 그녀는 힘이다. 그녀는 그를 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 자신의 주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그림자, 그의 잠재력과 그의 두려움을 깨운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을 작게 머물게 하는 여인들에게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침묵을 용기와 진정성, 자기 성찰의 노력으로 마주하며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연금술이다. 그것은 변형의 작업이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녀에게 절제는 자유의 행위이다. 그에게 그것은 성장을 향한 부름이다. 그리고 이 역학 속에서 새로운 극성이 태어난다. 사냥이나 강제, 자아에 기초하지 않고 존재, 진정성, 상호인식에 기초한 극성이 그들 사이의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대화가 펼쳐진다. 모든 시선, 모든 침묵, 모든 멈춤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것을 이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느낀다. 그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느낀다. 긴장은 결핍에서 나오지 않고 진실에서 나온다. 사랑은 사냥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길러진다는 진실. 소유가 아니라 인정으로.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그 거부 속에서 무대는 변형을 위해 준비된다. 소년이 자신이 되어야 할 남자를 만나는 순간을 위해,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주권에 모든 힘을 구현하는 순간을 위해. 그녀가 그를 쫓기를 거부할 때 그는 그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들을 느낀다. 그녀가 그에게 손을 뻗지 않는 매 순간은 무게가 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강화된 존재. 조용한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차분한 결단력이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느낀다. 옛 패턴들, 조작, 매력, 통제의 환상, 은 힘을 잃는다. 사냥에 익숙한 언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남겨진다. 그녀의 가치가 그의 주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로 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며,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그의 내적 불안이 솟아오른다. 처음에는 단지 미약하게, 그녀의 평온함에 대한 짜증으로, 마치 그녀의 거부가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는 경계를 시험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옛 역학을 도발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응은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서 나온다. 불안을 마비시키기 위해 확인을 찾는 그 부분에서. 그리고 그녀가 필요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남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리고 그 거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외면할 수도 행동할 수도 협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정을 요구한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정복의 시끄럽고 과시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의 조용하고 자기장 같은 힘. 그는 그녀가 그를 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그는 끌림을 느끼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쩌면 두려워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거부 속에서 그녀는 문턱이 되고 그를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움직이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름은 온화하지 않다. 원초적이고 거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긴급하다.
이것이 남성성이 진정으로 그림자와 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는 혹은 적어도 느낀다.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부분들,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 자신도 모르게 그를 형성해온 오래된 상처들을. 많은 남성들에게 이 대면은 낯설고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자아는 저항하며 산만함, 방어, 혹은 후퇴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그러나 머무를 준비가 된 이들에게 경험은 변형적이 된다. 그는 한때 그녀의 관심 속에서 찾던 에너지가 결코 자신밖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항상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은 이 진실을 말보다 더 강하게 비춘다. 그녀도 자신의 변형을 경험한다. 그녀가 쫓지 않기를 선택할 때마다 자기 존중과 주권의 신경 경로를 강화한다. 너무 많이 주려는, 요청하려는, 혹은 관심을 위해 싸우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다시 쓴다. 그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존재가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수세기의 조건화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며 여자가 보이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쫓아야 한다는 옛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동시에 갑옷이자 자석이 된다.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깊게 작용하는 자기 소유의 표현으로. 그녀의 거부는 동시에 가르침의 한 형태이다. 사랑, 끌림, 연결이 절망, 두려움, 지속적인 확인에 근거하지 않고 존재, 진실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의 일치에 기반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아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를 동등한 존재로 맞이해야 한다는 도전을 감지한다. 그녀의 시선에 의존하는 구도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그를 취약함에서 보호해온 가면을 벗고 오랫동안 회피해온 내적 공허와 맞서도록 부름을 받는다. 일부 남성들에게 이 대면은 견딜 수 없다. 그들은 원함을 받는 위안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의 가치가 타인의 욕망에 반영된다는 감각에 그 거울 없이 그들은 발가벗겨진 듯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느낀다. 많은 이들이 물러날 것이다. 쫓고 확인해주고 그들이 힘의 환상 속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여성들에게. 그러나 남는 이들,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교훈을 통합할 준비가 된 이들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원함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지 않음을 배우며 타인의 확인이 결코 내적인, 주권적인 자기 가치를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거절은 그의 내면에 있는 소년과 남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소년은 사냥과 관심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한다. 남자는 용기와 진실성을 통해 진정성을 추구한다. 그녀가 사냥하지 않음으로써 이 두 충동을 분리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해 온 환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계시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마주한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성장, 온전함,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 모든 만남, 모든 휴식, 모든 차지되지 않은 공간의 순간이 의미를 띈다. 그는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를 시험할 때의 그녀의 평온함, 그가 물러설 때의 그녀의 존재감, 그녀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며 그의 기분이나 영향하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신호들은 조작이 아니다. 그것들은 자기 주권에 뿌리내린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그는 사랑이 사냥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한다. 오히려 사랑은 내적 온전함에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생겨나는 역동성은 역설적이다. 그녀가 사냥을 거부하는 것은 동시에 밀어내고 끌어당긴다. 그것은 자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그의 신념을 흔들고 동시에 더 깊은 연결의 가능성을 연다. 그는 그녀의 중심에 머무르려는 결단의 매력을, 그녀의 존재의 무게를 느낀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선다. 그는 환상 없이, 통제욕 없이, 사냥을 통한 인정 욕구 없이 그녀를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변형의 핵심이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유년기의 패턴으로 안전하게 후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침묵 속에서 또한 변한다. 사냥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녀의 내적 진리에 대한 일치를 강화한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발전시킨다. 사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관심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점차 그녀 자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신뢰로 대체된다. 그녀는 자유가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그녀 안에서 살아난다. 에픽테토스가 깨달은 진정한 힘은 오직 자기 의지 위에 있다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해한 내적 평화는 허락할 때에만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이 공간에서 양극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는 자기 그림자에 의해 시험받는다. 그녀는 그녀의 주권에 의해 시험받는다. 모든 몸짓, 모든 휴식, 모든 침묵은 의식의 시험이 된다. 역동성은 더 이상 피상적인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며 성장, 진실성, 진정성에 관한 명상이 된다. 그녀는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끌어당긴다. 그녀는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힘은 작용한다. 그녀는 거울이 되고 문턱이 되고 변형의 촉매가 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비록 이름 붙일 수는 없어도 욕망과 두려움 사이의 긴장,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긴장, 인정 욕구와 진정성에 대한 부름 사이의 긴장. 그는 좌절하거나 도전받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영혼의 진정한 작업이 시작된다. 그는 경외심과 원망 사이를 흔들린다. 그러나 그 모든 밑바닥에는 인식이 있다. 그는 무언가 진짜인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매력이나 정복 이상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만난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소유하고 싶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상징이며 그가 아직 되어야 할 남자와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힘이다. 여기에 그녀의 힘의 본질이 있다. 강요에 있지 않고, 사냥에 있지 않고, 드라마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집착에 있지 않고, 의존에 있지 않고, 절망에 있지 않고, 주권에 있다. 그리고 이 존재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는다. 그녀는 사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완전히 존재한다. 자신의 본질에 뿌리내리고 독립적이며 욕망이나 자아의 조작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동시에 두려움과 각성을 마주한다. 불충분함의 두려움과 자신의 잠재력의 각성. 그녀의 거절은 전술이 아니며 놀이가 아니며 전략도 아니다. 그것은 내적 정렬, 자기 존중, 내적 자유의 구현이다. 그리고 이 구현, 말해지지 않았으나 강력한 그들 사이의 역동성을 변화시킨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림자가 주권을 만나고 욕망이 진정성을 만나며 오래된 사냥의 패턴이 더 깊은 무언가로 녹아드는 공간.
두 온전하고 의식적인 인간 사이의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 그녀의 거절이 오래 지속될수록 남자는 더욱 미지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가 한때 확신 속에서 움직이던 세계, 관심이 요구되고 애정이 얻어지고 가치가 욕망을 통해 반영되던 세계는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사냥을 거부함은 부재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존재다. 모든 몸짓, 모든 절제된 휴식, 모든 고요한 시선은 오랫동안 회피해온 진실을 마주하도록 부르는 부드러운 북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냥도 아무리 열정적이라 해도 내적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는 매력이나 정복으로 달랠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자아에 익숙한 전략들, 조작, 설득, 과시적인 자신감은 힘을 잃는다. 그는 그들 사이의 고요한 간격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지키는 휴식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주권에서. 그 공간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 떠오르는 질문들은 더 이상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관한 것이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 아래서 나는 누구인가? 욕망받고 싶다는 갈망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억눌렀는가? 어떤 진실들을 나는 매력과 통제 뒤에 숨겼는가? 이것이 그림자의 용광로다. 윤근 이를 심리에 부정되고 억압되거나 분리된 부분들과 두려움, 불안,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과 의 만남이라 불렀을 것이다. 소년이 남자 안으로 가져온 것들이다. 그는 이제 그것을 느낀다. 그녀의 침묵에 의해 흔들리며 한때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했던 소년. 외부의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끌어낸 남자. 둘 다 그녀가 그 앞에 들이대는 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녀의 거절은 그녀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의 균열을 드러낸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이 대면은 충격적이며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냥이나 인정이라는 안전망 없이 완전히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남자에게 그 경험은 변혁적이 된다. 그는 한때 그녀의 관심, 그녀의 욕망, 그녀의 추구 속에서 찾던 에너지가 결코 자기밖에 있던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항상 그의 안에 있었다. 그녀의 거절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깨운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더 이상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온전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른다. 유아적인 패턴, 쫓기고 싶고 원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간이 생겨난다. 남자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정이 아닌 공명과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녀 역시 변한다. 그녀의 고요함은 그의 깨달음만큼이나 변혁적이다. 매번 그녀가 쫓아가고 싶거나 너무 많이 주고 싶거나 관심을 조작하고 싶은 충동을 거부할 때 그녀는 내적 주권의 신경 경로를 강화한다. 그녀는 부여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가치의 구현을 연습한다. 그녀는 존재의 훈련을 쌓는다. 자신을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석처럼 매혹적으로 유지하는 예술을 외적인 어떤 추구도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려지거나 잊히거나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그녀 자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신뢰로 대체된다. 그녀는 욕망이 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인정이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자유는 타인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의 의식 상태 사이에 전기적이고 미묘하며 깊은 긴장이 생겨난다.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낀다. 욕망의 당김이 불안과 섞이고 진정성에 대한 끌림은 두려움으로 완화되며 그녀의 존재에 대한 매혹은 그녀가 그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도전감에 의해 가려진다. 그녀도 그것을 느낀다. 그의 반응에 대한 필요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적 정열의 확인으로서. 그녀가 쫓지 않는 모든 순간은 주권의 행위이고 그녀의 내적 왕국의 확인이며 그녀가 구현하는 스토아 철학적 원칙들의 살아있는 표현이다. 외부의 그 무엇도 동의 없이는 영혼을 노예화할 수 없고 평화는 내면에서 생겨나며 욕망은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 이 역동성이 깊어질수록 그는 이전의 사랑, 매혹, 욕망의 경험이 통제와 추구의 환상으로 걸러져 왔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쫓고 얻고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단지 회피일 뿐이었음을 본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을 막아주던 위안의 가면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거절 속에서 그는 그 공허와 마주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억눌린 것을 통합하고 두려움과 용기를 화해시키며 부족함을 잠재력과 유아적 패턴을 남성적 존재와 화해시키라는. 여기서 변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도전은 고요하지만 깊다. 그가 그녀의 고요함에 조급함, 조작 혹은 회피로 반응한다면 그는 미성숙의 패턴을 키우고 익숙한 환상으로 도망친다. 쫓고 달래주며 그를 무지의 편안함에 머물게 하는 여성들 쪽으로. 그러나 그가 긴장을 견디고 그녀의 존재에 존중과 진정성 그리고 의식으로 마주한다면 그는 개성화의 길에 들어선다. 윤기자아의 숨겨진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이라 묘사한 그 여정에. 이 길은 정직과 용기 그리고 외부의 지지나 인정을 받지 않고도 부족함을 마주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한편 그녀는 자신의 숙련을 더욱 깊게 한다. 그녀는 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힘은 고요하고 주권적이며 자석 같다. 그녀는 자신의 중심과 조화를 이루며 그의 욕망의 리듬이나 그의 자아의 도발이나 외부 세계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정열 속에서 그녀는 자율성에 살아있는 구현이 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구현함으로써 그녀는 그가 넘을 수 있는 문턱이 된다. 매력이나 정복으로가 아니라 진정성과 용기, 자기 통합의 노력으로만. 이 역동성은 전율적이다.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략이나 조작, 게임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인간 정신과 욕망, 변혁의 구조 깊숙이 뿌리내린다. 그녀의 거절, 그의 대면, 그리고 그들의 상호인식은 어떤 원초적인 것을 불러일으킨다. 온전함을 향한 부름, 존재의 시험, 그리고 환상 없는 사랑으로의 초대.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멈춤, 그녀가 그를 찾지 않는 모든 순간은 이 진실을 강화한다. 그녀는 쫓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공허에서가 아니라 충만해서 준다. 그리고 그는 느낀다. 그의 자아 깊은 밑바닥에서 이것이 이전의 어떤 경험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것은 정복의 도전이 아니라 자신이 회피하고 부인했으며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의 거울이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섬세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자석 같은 끌림, 도전, 불편함, 욕망을 느낀다. 그리고 그는 필요해서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온전함의 메아리로 인해 끌린다. 이 감각 속에서 그는 결정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자로 만날 수 있을까? 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인정에 목마른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통합하고 마주하고 되어갈 준비가 된 남자로서. 이 질문은 말보다 무겁고
모든 시선, 모든 침묵, 모든 비추구의 순간 속에 떠돈다. 그녀의 거절은 부재가 아니라 힘과 존재의 구현이다. 주권의 실천, 그를 변혁시키고 동시에 그녀를 강화하는 고유한 연금술. 이 공유된 긴장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태어난다. 추구나 인정에 기반하지 않는, 필요나 자아에서 태어나지 않는 두 온전한 주권적 존재의 만남에서 비롯된 사랑. 그 에너지는 전기적이고 섬세하며 변혁적이다. 동등한 자들의 만남, 두 본질의 진동, 존재의 빛 속에서 두 그림자의 인식. 이 신성한 공간에서 추구의 패턴들은 녹아내린다. 더 이상 노력도, 인정도, 주목이나 통제를 위한 게임도 필요 없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조화의 깊은 중력과 타인 안에서의 온전함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만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으며 그녀는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함께 이 고유한 존재의 교환 속에서 그들은 욕망보다도 자아보다도 오래된 힘, 상호 각성의 힘, 공명의 힘, 그리고 의식적 선택의 힘과 마주한다. 이 역동성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가 추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게임도 시험도 무관심도 아니다. 그것은 정열의 구현, 주권의 발현, 내적 숙련의 살아있는 실천이다. 그녀가 그를 찾지 않는 모든 멈춤, 모든 가늠된 침묵은 어떤 추구도, 어떤 매력도, 어떤 조작도 결코 전달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한다. 그녀의 가치는 그에게 달려있지 않으며 그녀의 존재는 그가 없어도 완전하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자신과 마주한다. 정복이나 인정으로 정의된 남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며 진정성 속에서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남자로서 그 안에 소녀는 떨고 있다. 그는 주의와 승인, 그리고 통제의 환상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남자는 깨어난다. 그녀가 구현하는 도전, 그녀가 발산하는 깊이와 삐, 그리고 그녀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중력에 이끌리며 그는 종종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그녀가 하나의 문턱이며 거울이고 성장으로의 부름임을 느낀다. 이 긴장에 자신을 열면서 그는 욕망, 매혹, 그리고 연결이 추격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공명, 상호적 조율, 그리고 타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완전히 마주하는 용기를 통해 자란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에게도 변화는 심오하다. 추격하려는 충동, 너무 많이 주려는 충동, 혹은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매 순간은 그녀를 자신의 중심과 더 깊이 정렬시킨다. 그녀는 회복력을 키우고 내적 권위를 강화하며 한때 그녀의 행동을 지배했던 불안한 애착의 오래된 패턴을 해소한다. 그녀는 사랑이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인정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리고 진정한 주권, 자기 존재에 대한 조용한 통달은 어떤 측정도 넘어서 있는 자기장 같은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윤기, 개별적 여성성이라고 불렀던 것에 구현이 된다. 자기 안에서 완전하며 힘을 발산하고 그녀를 만나는 이들 안에서 성장과 진정성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그들 사이의 긴장은 동시에 섬세하고 전율적인 극성으로 응축된다. 그것은 추격과 도피의 극성도, 지배와 복종의 극성도, 두려움과 욕망의 극성도 아니다. 그것은 온전함이 온전함과 존재가 존재와 그림자가 통합과 만나는 극성이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아, 그리고 불충분함과 마주하도록 도전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자신의 본성을 신뢰하며 외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하려는 충동에 저항하도록 도전받는다. 이 공유된 긴장에서 그들 사이의 에너지는 변모한다.
한때 추격과 도피의 놀이였던 것이 상호적 각성의 역동으로 변한다. 그는 여전히 불안, 좌절, 저항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 속에는 기회가 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고 그녀의 침묵을 통해 드러났으며 그는 그것을 통합하도록 초대받는다. 그녀의 존재는 처벌이 아니라 연금술이다. 그녀는 그를 두려움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쫓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그가 의존해온 환상들을 보게 만든다. 그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남자로 깨어날 때까지. 이 각성 속에서 그는 어떤 추격보다 깊은 진리를 배운다. 사랑, 매혹, 그리고 연결은 자아의 게임에서 비롯되지 않고 조율, 진정성, 그리고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 또한 해방을 경험한다. 그녀의 추격을 거부함은 자유의 실천이 된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의 가치가 선택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으며 그녀의 평화가 훔쳐질 수 없고 욕망은 내적 정열에서 비롯될 때 가장 강하게 흐른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녀는 자기 통제가 최고의 힘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원리를 구현한다. 외적 환경은 동의가 있을 때만 영혼을 속박할 수 있으며 자유는 추격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둔다. 그녀는 주권 속에서 자기장이 된다. 관심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의 자아가 아니라 본질을 만날 준비가 된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드문 형태의 연결이 태어난다. 그녀가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 깨어난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에 뿌리를 내린다. 그들은 추격, 인정, 통제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난다. 그들의 연결은 더 이상 조건부도, 거래적도,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두 주권적 존재의 만남이다. 각자 온전하며, 각자 현존하며, 각자 자신의 진리와 조화를 이룬다. 이 통합 속에서 추격의 에너지는 녹아든다. 더 이상 추구도, 자아의 놀이도, 욕망으로 위장된 필요도 없다. 오직 공명, 진정성, 그리고 타인 속 온전함의 인식만이 있다. 이것은 그녀의 거부를 통해 창조된 역동의 완성이다. 변형의 연금술, 존재의 결정화, 잠재력의 각성. 그는 더 이상 외적 인정에 의존하는 남자도, 인정을 구하는 소년도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추격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여성이 아니다. 함께 그들은 상호적 인식, 존중,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공간에 들어선다. 이 공간에서 매혹은 필요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공명에서 흘러나온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자에서가 아니라 본질에서. 그리고 이 힘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본질을 되찾으며 추격의 충동에 저항할 준비가 된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부름이다. 가치란 결코 외부에서 부여되지 않으며 자유는 인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기장은 추구가 아니라 존재 속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온전함을 구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용기, 진정성, 성장을 불러일으킨다. 뿌리 내리고 명확하며 흔들림 없는 단순한 존재로서. 그런 여성을 만나는 남자들에게 경험은 변혁적이거나 두려움을 준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도전하지 않고 위로하는 여성에게 도망친다. 성장할 준비가 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것은 소유도, 인정도, 증거도 아닌 단순한 존재다. 두 주권적 영혼의 만남인 사랑, 온전하고 진실하며 자신과 조화로운. 그리고 이 사랑 속에서 추구는 녹아내린다. 더 이상 추격도, 자아의 놀이도, 결핍의 가면도 없다.
오직 공명, 상호인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는 드물고 성스러운 공간만이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추격을 멈추라.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 중심을 지켜라. 너의 가치를 인식하라. 현존하라. 흔들리지 말고 조화 속에 있으라. 그렇게 할 때 너는 변화를 깨운다. 자신 안에서,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추격은 끝난다. 남는 것은 공명, 의식, 그리고 사랑은 오직 둘 다 이미 온전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는 진리다.